여러분 혹시 작년에 참깨 농사 지으시면서 텅 빈 꼬투리만 보고 한숨 쉬신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장마 한번 지나갔더니 밭 전체가 시커멓게 타들어가듯 죽어버려서 허탈했던 경험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참깨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고 오해하십니다. 그래서 대충 씨만 뿌려두고 알아서 크겠거니 방치하곤 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참깨만큼 기후변화에 예민하고 병충해에 약한 작물도 드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은 날씨, 똑같은 지역인데도 어떤 집은 참깨를 산더미처럼 수확해서 기름을 짜고도 남아 이웃집에 나눠주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늘 그 해답을 속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동네에서 20년 동안 농약사를 운영하며 수천 명의 농부님들을 만나온 진짜 베테랑 사장님이 꽁꽁 숨겨왔던 참깨 다수학의 절대 원칙을 모두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올해 여러분의 참깨밭은 옆집 농부들이 견학을 올 정도로 엄청난 수확량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20년 묵은 진짜 농사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왜 농약사 사장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부님들은 보통 자신의 밭 하나만 봅니다. 하지만 농약사 사장님은 어떨까요? 봄부터 가을까지 수백, 수천 개의 밭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씨앗을 사가는 분, 벌레 먹었다고 약을 사러 오시는 분, 비온 뒤에 밭이 망가졌다고 한탄하며 영양제를 찾으시는 분들까지. 그 수많은 실패 사례와 드물게 나타나는 엄청난 성공 사례의 데이터가 20년 동안 고스란히 쌓여 있는 곳이 바로 농약사입니다. 참깨는 원래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이 원산지인 작물입니다. 즉, 덥고 건조한 환경을 좋아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름은 어떤가요? 고온다습하고 지독한 장마가 있습니다. 참깨의 태생적 성질과 우리나라의 기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전략 없이 과거 방식대로만 농사를 지으면 십중팔구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20개의 블록은 바로 이 불리한 기후 조건을 극복하고 참깨의 유전적 잠재력을 한계까지 끌어올려 무조건 다수확을 이뤄내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단계들입니다.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씨앗의 선택과 파종 전 처리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작년에 수확해둔 참깨를 그냥 심거나 시장에서 아무 씨앗이나 사서 뿌리고 납니다. 여기서부터 첫 번째 비극이 시작됩니다. 참깨 씨앗은 껍질이 얇고 병균에 아주 취약합니다. 땅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수많은 토양 미생물과 곰팡이들의 공격 대상이 되죠. 20년 차 농약사 사장님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무조건 종자 소독이 완료된 코팅 종자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코팅 종자는 겉면에 살균제와 살충제가 얇게 발라져 있어서 싹이 트고 어린 모종으로 자랄 때까지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해줍니다. 만약 일반 종자를 사용하신다면 파종 전에 반드시 베노밀이나 티람 같은 종자 소독제로 가루무침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발화율이 뚝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싹이 나자마자 모가지가 꺾이며 죽어버리는 입고병, 즉 모잘록병에 걸려 밭이 듬성듬성해집니다. 밭에 빈자리가 많다는 것은 결국 수확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참깨 농사만큼 딱 들어맞는 경우도 없습니다. 좋은 씨앗을 고르고 반드시 소독하는 것, 이것이 다수확을 향한 첫걸음이자 가장 저렴하면서도 확실한 투자입니다. 잊지 마세요. 씨앗에서부터 이미 수확량의 30%가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밭 만들기, 그 중에서도 밑거름의 황금 비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깨는 비료를 많이 먹지 않는 작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도 안 주고 척박한 땅에 그냥 심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는 완전한 오해입니다. 참깨가 비료를 적게 요구하는 것은 맞지만 다수확을 위해서는 초기 생육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균형 잡힌 영양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약사 사장님의 비법은 파종 2주 전에 완숙 퇴비를 밭에 골고루 뿌려 가스를 완전히 빼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미숙 퇴비를 쓰면 가스 피해로 어린 참깨 뿌리가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참깨 전용 복합 비료를 사용하되
질소 성분은 약간 줄이고 인산과 칼리의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질소가 너무 많으면 웃자람이 심해져 나중에 비바람에 쉽게 쓰러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토양 살충제와 붕사 비료를 반드시 함께 뿌려주어야 합니다. 붕사는 참깨에 꽃이 피고 꼬투리가 맺힐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량 원소입니다. 붕사가 부족하면 겉보기엔 멀쩡한데 꼬투리 안에 알이 차지 않는 헛개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붕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 수확량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땅을 깊게 갈아엎고 완숙태비와 붕사를 포함한 밑거름을 넉넉히 주어 폭신폭신하고 영양 가득한 침대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씨앗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자라게 하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두둑의 높이와 물빠짐 관리입니다. 앞서 참깨는 아프리카가 고향이라고 말씀드렸죠. 참깨는 건조한 것은 기가 막히게 잘 버티지만 뿌리가 물에 잠기는 것은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합니다. 이른바 습해에 극도로 취약한 작물입니다. 따라서 참깨밭의 두둑은 일반 작물보다 훨씬 높게 만들어야 합니다. 최소 20cm 이상, 가능하면 30cm 가까이 높게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유재배, 즉 높은 두둑 재배를 하면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져도 빗물이 두둑 사이의 고랑으로 빠르게 빠져나가 뿌리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만약 평평한 밭에 참깨를 심는다면 장마가 시작됨과 동시에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밭 전체가 전멸하는 참사를 겪게 될 것입니다. 농약사 사장님은 늘 손님들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사장님 밭은 물이 잘 빠집니까? 만약 배수가 불량한 진흙 땅이라면 참깨 농사는 아예 포기하거나 모래를 섞어 토양을 개량한 뒤에 심으라고 권할 정도입니다. 두둑을 높게 만들고 고랑을 깊게 파서 물길을 확실히 열어두는 것. 이것은 참깨의 생명선이자 장마라는 거대한 위기를 넘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보험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고 약을 쳐도 물에 잠기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비밀은 비닐 멀칭의 선택과 활용법입니다. 밭을 다 만들었으면 비닐을 씌워야 하는데요. 여기서도 초보와 고수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보통 농자재 마트에서 파는 아무 비닐이나 사다 덮으시죠. 하지만 참깨 전용 비닐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참깨는 심는 간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유공 비닐을 사용하는 것이 작업 효율과 생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구멍 간격은 보통 20cm에서 25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때 흑색 비닐과 배색 비닐, 투명 비닐 중에서 고민하게 되실 텐데요. 투명 비닐은 지온을 빠르게 높여주어 싹이 빨리 트게 하지만 잡초가 비닐 속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흑색 비닐은 잡초 발생은 완벽하게 막아주지만 초봄 지온 상승이 더디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20년 차 농약사 사장님이 추천하는 가장 스마트한 선택은 바로 배색 비닐입니다. 가운데 구멍 뚫린 부분은 투명해서 햇빛을 받아 지온을 올려주고 양옆은 흑색이라 잡초를 억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비닐을 씌울 때는 팽팽하게 당겨서 바람에 펄럭이지 않게 흙으로 단단히 덮어주어야 합니다. 비닐이 헐렁하면 그 사이로 뜨거운 바람이 들어가 어린 참깨싹이 화상을 입어 죽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디테일한 비닐 선택과 꼼꼼한 멀칭 작업이 다수하게 든든한 기초공사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파종 시기의 결정입니다. 농사에서 타이밍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참깨 씨앗을 언제 뿌리느냐에 따라 한 해 농사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마음이 급한 분들은 남들이 심는다고 4월 중순부터 서둘러 씨를 뿌리곤 합니다. 하지만 참깨는 높은 온도를 요구하는 고온성 작물입니다. 땅의 온도가 최소 15도, 넉넉히 20도 이상 올라가야 안정적으로 싹을 틔웁니다. 일찍 심는다고 절대 일찍 수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차가운 땅에 씨앗이 오래 머물게 되면 발아하지 못하고 땅속에서 그대로 썩어버리거나 모잘롯병에 걸릴 확률만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농약사 사장님이 권장하는 파종적기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남부지방은 5월 초순, 중국부 지방은 5월 중순에서 하순경입니다.
아카시아 꽃이 만개할 무렵을 참깨 파종의 최적기로 보시면 얼추 맞습니다. 늦서리의 위험이 완전히 지나가고 며칠 동안 따뜻한 날씨가 지속된다는 일기예보를 확인한 뒤에 파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늦게 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건이 맞았을 때 늦게 파종한 참깨가 추위에 떨며 일찍 파종한 참깨보다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고 병충해에도 강해 결국 수확량이 더 많아집니다. 자연의 시기에 순응하고 최적의 온도를 기다리는 인내심, 이것이 고수들의 파종 전략입니다. 여섯 번째, 파종 방법과 씨앗의 깊이 조절에 대해 알아볼까요? 참깨 씨앗을 심을 때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씨앗을 너무 깊게 묻는 데서 것입니다. 참깨 씨앗은 보시다시피 아주 작고 가볍습니다. 씨앗이 작다는 것은 스스로 흙을 뚫고 올라올 수 있는 에너지가 그만큼 적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씨앗이 마를까봐 혹은 새가 파먹을까봐 흙을 2cm, 3cm씩 푹푹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싹액이 흙을 밀어올리지 못하고 땅속에서 고사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 불량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깨 파종의 적정 깊이는 0.5에서 1cm 사이입니다. 씨앗을 3개에서 5개 정도 흩어뿌린 뒤 흙을 덮었다는 느낌만 날 정도로 아주 살짝, 정말 살짝만 덮어주어야 합니다. 모래나 상토를 이용해 복토를 해주면 표면이 굳어지는 것을 막아 발화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종 후에는 가볍게 흙을 톡톡 두드려 씨앗과 흙이 밀착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흙 속의 수분을 씨앗이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얕게 묻고 가볍게 덮기. 이 단순한 원칙 하나만 지켜도 밭 전체에 참깨싹이 융단처럼 빼곡하게 올라오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블록입니다. 싹이 올라온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피눈물 나는 과정. 바로 솎아주기입니다. 참깨싹이 귀엽게 올라오면 농부의 마음은 뿌듯해집니다. 한 구멍에 3개, 4개씩 올라온 싹들을 보면 아까워서 도저히 뽑아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다 키우면 수확량도 3배, 4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순진한 착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20년차 농약사 사장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솎아주기를 안 하면 참깨 농사는 그날로 폭망이라고요. 한 구멍에서 여러 포기가 경쟁하며 자라면 영양분과 햇빛을 차지하기 위해 위로만 삐쩍 마르게 자랍니다. 줄기는 이쑤시개처럼 얇아지고 꼬투리는 몇 개 달리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우수수 쓰러져 버리죠. 본잎이 2장에서 4장 정도 나왔을 때 지체 없이 솎아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튼튼하고 곱게 자란 녀석 딱 한 포기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가위로 밑동을 잘라주거나 조심스럽게 뽑아내야 합니다. 가위로 자르는 것을 더 추천하는 이유는 뽑다가 남겨둘 참깨의 뿌리까지 건드려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독하게 솎아내어 한 구멍에 한 포기만 튼실하게 키우는 것. 이것이 줄기를 굵게 만들고 꼬투리를 다닥다닥 맺히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재배 기술입니다. 여덟 번째는 초기 생육을 위협하는 숨은 암살자, 토양해충 방제입니다. 싹이 예쁘게 올라오고 솎아주기까지 맞춰서 안심하고 있던 찰나. 다음날 아침 밭에 가보면 튼튼했던 참깨 모종이 밑동이 싹둑 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범인은 바로 거세미 나방애벌레입니다. 이 녀석들은 낮에는 흙 속에 숨어 있다가 밤만 되면 기어나와 어린 참깨의 연한 줄기를 사정없이 갉아먹습니다. 밥 만들기 단계에서 토양살충제를 뿌렸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싹이 트고 초반에 피해가 보이기 시작하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녁 무렵에 해질녘을 이용해 거세미나방 전용 살충제를 밭 전면에 특히 포기 주변 흙이 흠뻑 젖을 정도로 살포해 주어야 합니다. 입제 형태의 약을 포기 주변에 조금씩 뿌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시기에 한번 피해를 입어 밭이 듬성듬성해지면 땜빵을 하기도 애매하고 결국 전체 수확량 감소로 직결됩니다. 참깨가 아직 어릴 때는 아주 작은 해충 하나도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아침마다 밭을 돌며 쓰러진 모종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흔적이 보이면 주저없이 초기 방제를 실시하는 것. 초기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곧 다수학의 밑거름입니다.
9번째 비밀은 첫 번째 웃걸음, 즉 추비의 타이밍과 방법입니다. 밑거름을 든든하게 주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참깨가 키를 키우고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폭풍 성장기에는 추가적인 영양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보통 파종 후 30일에서 40일 사이 본잎이 7쌍에서 8쌍 정도 나왔을 때가 첫 번째 웃거름을 주기에 가장 좋은 골든타임입니다. 이때는 질소와 칼륨 미주의 비료를 주어 줄기를 굵게 하고 잎을 무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비료가 참깨 줄기나 잎에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료가 직접 닿으면 가스장애로 잎이 타들어갑니다. 포기와 포기 사이 빈 공간에 비닐을 조금 뚫고 비료를 한 스푼씩 넣어준 뒤 흙으로 덮어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비 오기 전날에 주면 빗물에 비료가 서서히 녹아들어 뿌리 흡수율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만약 가뭄이 지속되어 비가 오지 않는다면 비료를 물에 옅게 녹여서 잎에 직접 뿌려주는 연면 시비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시기적절한 첫 번째 옷걸음은 참깨의 기초 체력을 완성하고 앞으로 다가올 장마와 병충해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면역력을 길러주는 보약과도 같습니다. 열 번째로 다룰 내용은 참깨 농사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초기 질병, 잎고병과 시드름병 방제입니다. 비가 자주 오거나 밭이 습해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죠. 잎이 싱싱하던 참깨가 낮에는 시들시들하다가 밤에는 다시 살아나는 증상을 반복한다면 이미 시드름병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토양 속에 있는 병원균이 참깨의 뿌리와 줄기의 도간을 막아 수분 상승을 방해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많은 농부들이 이 증상을 보고 물이 부족한 줄 알고 오히려 물을 더 주었다가 밭 전체를 망치곤 합니다. 농약사 사장님의 처방은 이렇습니다.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으니 장마가 오기 전이나 비가 자주 올 때 예방 차원에서 적용약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다코닐이나 안트라콜 같은 보호살균제를 미리 쳐두면 잎 표면에 코팅막을 형성해 병원균의 침투를 막아줍니다. 만약 이미 발병이 시작되었다면 침투 이행성 치료약제를 뿌리 쪽까지 흠뻑 젖도록 관주해 주어야 합니다. 병든 포기는 미련 없이 뽑아서 밭 멀리 버리거나 태워버려야 전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질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100번 낫다는 진리, 참깨밭에서만큼은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11번째는 참깨의 진액을 빨아먹는 흡즙해충, 진딧물과의 전쟁입니다. 날씨가 건조하고 뜨거워지면 잎 뒷면에 까맣게 또는 옅은 녹색으로 무언가 잔뜩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진딧물입니다. 진딧물은 단순히 참깨의 영양분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녀석들의 진짜 무서운 점은 온갖 바이러스 병을 옮기고 다닌다는 데 있습니다. 진딧물이 훑고 지나간 참깨는 잎이 오그라들고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위축병에 걸리게 됩니다. 농약사 사장님은 진딧물 약을 칠 때 절대 대충 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진딧물은 잎 뒷면에 숨어 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대충 약을 뿌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약대 노즐을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하여 잎 뒷면이 약액으로 흠뻑 젖도록 꼼꼼하게 살포해야 합니다. 또한 진딧물은 약재에 대한 내성이 아주 빨리 생기므로 작용 기작이 다른 두세 가지의 약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교호 살포가 필수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방치했다가는 수확할 꼬투리가 반토막 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초기 발견과 잎 뒷면 집중 타격,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진딧물 걱정은 덜어내실 수 있습니다. 12번째 블록, 참깨 농사의 최대 고비인 장마철 대비 요령입니다. 농약사 사장님들이 여름에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이 바로 비 오고 나서 참깨가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참깨는 비를 맞으면 병에 걸리기 위해 태어난 작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져 온갖 곰팡이성 질환이 창궐합니다. 장마가 시작된다는 예보가 들리면 당장 밭으로 달려가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고랑에 물이 고이는 곳이 없는지 배수로를 다시 한번 깊게 정비하세요. 둘째, 통풍을 방해하는 밭 주변의 잡초나 아래쪽의 시든 잎들을 제거해 바람길을 열어주세요. 셋째, 비가 오기 이틀 전쯤에 살균제와 함께 아미노산 영양제나 칼슘제를 섞어서 연면 시비를 해주세요. 비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잎을 두껍고 빳빳하게 만들어주는 코팅 작업입니다.
장마 기간 중에도 비가 잠시 그치고 잎에 물기가 마르면 지체 없이 예방약을 쳐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하루 이틀의 방심이 밭 전체의 전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장마를 무사히 넘긴 참깨만이 다수하게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철저한 사전 대비로 빗물의 위협에서 참깨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13번째, 농약사 사장님이 가장 강조하는 무서운 질병, 바로 참깨의 저순사자라 불리는 역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병은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이후에 주로 발생하는데 그 진행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참깨가 오늘 줄기가 까맣게 변하며 폭삭 주저앉는다면 10중 8구 역병입니다. 물을 타고 전염되기 때문에 고랑을 따라 줄지어 죽어나갑니다. 역병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발병 후에는 어떤 약을 쳐도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년 차 베테랑은 무조건 예방, 또 예방을 외칩니다. 비가 오기 전 살균제 살포는 기본이고 역병 전용 약제를 사용할 때는 포리옥신이나 메탈락실 성분이 들어간 약을 정해진 용법에 맞게 줄기 밑동과 주변 흙까지 흘러내리도록 충분히 뿌려주어야 합니다. 역병균은 토양에 머물면서 뿌리와 줄기가 만나는 지점을 통해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발생한 포기가 있다면 즉시 뽑아내어 태우고 그 주변 토양에도 집중적으로 살균제를 관주하여 확산을 차단해야 합니다. 역병을 막지 못하면 그의 참깨 농사는 패농입니다. 다수하게 꿈을 지키기 위한 가장 처절한 방어전이 바로 역병과의 싸움임을 잊지 마십시오. 14번째는 꼬투리가 맺힐 무렵 찾아오는 끔찍한 불청객, 노린재 방제입니다. 드디어 참깨꽃이 지고 꼬투리가 통통하게 차오르기 시작하면 농부의 입가엔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이때 방심하면 다 된 밥에 채를 빠뜨리게 됩니다. 노린재들이 날아와 그 긴 침을 여린 꼬투리에 푹 찔러 넣고 안쪽의 지백을 쪽쪽 빨아먹기 때문입니다. 노린재가 빨아먹은 꼬투리는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나중에 수확해서 털어보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만 나옵니다. 노린재는 방제가 아주 까다로운 해충입니다. 냄새에 민감하고 기척을 느끼면 바로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약을 치는 시간대가 핵심입니다. 한낮에 약을 치면 노린재들이 다 도망가서 효과가 없습니다. 노린재의 활동성이 떨어지는 이른 아침 이슬이 마를 무렵이나 해가 질 무렵 서늘해졌을 때 노린재 전용 살충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또한 밭 주변의 풀숲이나 야산에서 끊임없이 날아오므로 참깨밭뿐만 아니라 주변 잡초밭까지 함께 약을 쳐주는 것이 확실한 방제 효과를 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애써 키운 참깨를 벌레들의 회식 자리로 내어주지 않으려면 꼼꼼한 노린재 방제는 필수입니다. 15번째 블락, 생육 후반기에 기승을 부리는 흰가루병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참깨가 어느 정도 자라고 늦여름으로 접어들면 잎 표면에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하얀 가루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흰가루병입니다. 흰가루병은 덥고 건조한 날씨에 주로 발생하며 일교차가 클 때 더욱 심해집니다. 이 병에 걸리면 잎이 광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점차 노랗게 변하다가 일찍 떨어져 버립니다. 잎이 일찍 떨어지면 꼬투리 안에 참깨알이 제대로 여물지 못해 천일염처럼 가볍고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흰가루병은 통풍이 불량할 때 발병률이 급증하므로 너무 밀식되어 자란 포기는 과감히 잘라내고 밑에 있는 늙은 잎이나 병든 잎은 따주어 바람이 잘 통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초기 병증이 보일 때 적용약제를 살포해야 하며 유황 성분이 포함된 친환경 약제나 베이킹소다를 묽게 희석해 뿌려주는 것도 발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확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라고 방치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광합성을 책임질 푸른 잎을 지켜내는 것이 참깨의 무게와 윤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6번째 비밀, 꼬투리를 꽉꽉 채워주는 마법의 물약, 칼슘과 붕소의 연면시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소, 인산, 칼륨 같은 다량 원소에만 집착하고 미량 원소의 중요성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20년 차 농약사 사장님은 참깨 다수학의 활용점정은 바로 칼슘과 붕소에 있다고 단언합니다. 식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생식, 생장기로 접어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때 칼슘이 부족하면 새로 나는 잎이 기형이 되고 꼬투리의 성장이 멈춥니다. 붕소는 꽃가루의 수정을 돕고 양분을 열매로 이동시키는 배달부 역할을 합니다. 즉, 이 두 가지가 부족하면 꽃은 피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자꾸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꽃이 한창 피기 시작할 때부터 수확하기 2주 전까지 수용성 칼슘제와 붕산비료를 섞어서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2회에서 3회 정도 잎에 직접 뿌려주세요. 이 작은 정성이 꼬투리의 개수를 늘리고 알맹이를 굵고 단단하게 만들며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최상급 참깨를 만들어냅니다. 남들은 몰라서 못하는 이 비법 하나만 적용해도 수확량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제 17번째이자 참깨 다수확을 위해 무조건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을 공개합니다. 바로 순지르기, 즉 적심입니다. 참깨는 위로 자라면서 계속해서 꽃을 피우고 꼬투리를 맺는 무한 화서 작물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서리가 내릴 때까지 위로 크려고만 합니다. 문제는 늦게 핀 꽃에서 맺힌 맨 꼭대기의 꼬투리들은 수확할 때까지 제대로 여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위쪽으로 양분이 계속 쏠리다 보니 정작 튼실하게 커야 할 아래쪽과 중간 쪽의 꼬투리들이 부실해집니다. 그래서 생장을 강제로 멈추고 양분을 기존의 꼬투리로 몰아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언제 해야 할까요? 첫 꽃이 피고 나서 대략 35일에서 40일이 지났을 때, 혹은 맨 아래 꼬투리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가기 시작할 때가 적기입니다. 맨 꼭대기에 있는 생장점, 즉 아직 꽃이 피지 않은 여린 순을 가위로 싹둑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참깨는 더 이상 키를 키우지 않고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이미 맺혀있는 꼬투리 안에 알맹이를 찌우는 데 쏟아붓게 됩니다. 순지르기를 한 참깨와 안 한 참깨는 꼬투리의 굵기와 알맹이의 무게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다수확을 원하신다면 순지르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18번째 블록입니다. 수확을 앞두고 불어닥치는 태풍과 강풍, 그로 인한 쓰러짐, 즉 도복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참깨 농사는 수확하기 전까지는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키가 1.5m 이상 훌쩍 자라고 무거운 꼬투리를 잔뜩 매달고 있는 참깨는 무게중심이 위에 있어서 바람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태풍이라도 한번 지나가면 밭 전체가 도미노처럼 쓰러져 바닥에 처박힙니다. 쓰러진 참깨는 흙물이 튀어 병에 걸리기 쉽고 꼬투리가 땅에 닿아 썩어버리며 수확 작업도 몇 배나 힘들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줄 띄우기입니다. 밭 양끝에 튼튼한 지주대를 박고 고추끈을 이용해 참깨가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지탱해 주어야 합니다. 여건이 여의치 않다면 참깨 포기 3개나 4개를 한데 모아서 끈으로 가볍게 묶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며 비바람을 버텨내는 힘이 생깁니다. 다 키워놓은 참깨를 태풍 한 번에 잃어버리는 허탈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수확이 가까워질수록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바람에 대비한 결박 작업을 튼튼하게 해두는 것이 마지막 땀방울의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19번째. 수확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정확한 수확 시기의 판별입니다. 순지르기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언제 베어야 할지 눈치 게임이 시작됩니다. 참깨는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순차적으로 익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대기까지 다 노랗게 익을 때를 기다렸다가 수확하려고 하면 이미 아래쪽 꼬투리들은 쩍쩍 벌어져 귀한 참깨 알맹이들이 땅바닥에 우수수 쏟아져 버립니다. 반대로 너무 일찍 빼면 알이 덜 차서 수확량이 줄어들죠. 베테랑 농약사 사장님이 알려주는 정확한 타이밍은 이렇습니다. 참깨 줄기의 맨 아래쪽 꼬투리 2개에서 3개가 노랗게 변하고 살짝 벌어지려고 틈을 보일 때가 바로 낫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때 줄기 위쪽의 잎이나 꼬투리가 아직 파랗더라도 미련을 갖지 마세요. 베어낸 후에도 잎과 줄기에 남아있는 양분이 꼬투리로 이동하여 후숙 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익어갑니다. 수확은 이슬이 마르지 않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서 베다 보면 건조해진 꼬투리가 충격을 받아 쉽게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비닐이나 포장을 깔고 낫이나 예초기로 조심스럽게 베어내어 유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20번째 비밀, 건조와 탈곡의 기술입니다. 잘 베어낸 참깨를 어떻게 말리고 터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내 손에 들어오는 수확량이 결정됩니다. 베어낸 참깨는 작은 단으로 묶어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세워 말려야 합니다. 이때 참깨단 3단이나 4단을 모아 인디언 텐트 모양으로 세워두는 이른바 엇갈려 세우기가 가장 좋습니다. 비가 올 때는 비닐로 덮어주어 비를 맞지 않게 하고, 날이 개면 바로 비닐을 걷어 습기를 날려주어야 곰팡이가 피지 않습니다.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바짝 말리면 꼬투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닥에 넓은 포장을 깔고 막대기로 가볍게 두드려 첫 번째 탈곡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을 더 말린 뒤 두 번째로 털고, 또 말려서 마지막 세 번째까지 털어야 꼬투리 안에 모든 참깨를 남김없이 수확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세게 쳐서 다 털려고 하면 깨가 으깨지거나 잡티가 너무 많이 섞이게 됩니다. 털어낸 참깨는 채로 걸러 불순물을 제거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충분히 말려 수분을 완전히 날려주어야 썩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고르는 첫 순간부터 마지막 탈곡의 순간까지 정성과 원칙을 지켜낸 농구만이 3배 다수확이라는 달콤한 결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차 농약사 사장님이 들려주는 참깨 다수확의 비밀들 어떠셨나요? 참깨 농사는 결코 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에 코팅된 방어막을 이해하고 두둑의 높이로 물기를 다스리며 과감한 솎아주기와 절묘한 순지르기 타이밍으로 식물의 생리를 통제하는 철저한 과학이자 전략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20가지의 단계 중 단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 병마와 기후라는 거대한 적폐 앞에 참깨밭은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원칙들만 흔들림 없이 지켜낸다면 여러분의 밭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참깨를 쏟아내는 기적의 땅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작년의 실패를 걸음 삼아 배운 대로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수확할 때 포대가 모자라 당황하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풍년 농사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농사 지으시는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참깨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혹은 가장 실패했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돈이 되는 농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